오늘의 이야기 붓글씨 황제. 불글씨한데? 황제 지금 불글씨. 서예 알고 있지? 뭐 불글씨 황제? 붓글씨 황제. 불글씨야. 아니야, 너 자꾸 물어보지 마. 그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우리 글을 쓸 때 뭘로 썼지? 헐. 붓으로 썼지. 그러면 그 안에 검정색 먹물을 잉크. 잉크가 아니라 그치, 먹을 갈았어. 그 먹판이라는 것에 먹과 먹 사이를 막 비벼. 물을 넣고. 그러면 그거를 먹하고 벼루라는 거를 막 비비면 불. 물이 검정색 물이 되겠지. 그러면 그 검정색 물로 붓에 그 검정색 물을 묻혀서 글씨를 쓰는 거야. 아, 그런데 봉석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봉적이. 근데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밥도 못 먹고 이랬어. 뭐야 그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랩하는데 좀 이상했어? 근데 너무 힘든 친구인데 인기 많아지겠다, 이거. 근데 글씨 쓰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 봉석이는 글씨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실 땅바닥에다 놓고 나뭇가지 분질러서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고 했는데 땅바닥에는 잘 안 보이잖아, 글씨가. 그래서 모래사장 근처에 있는 모래사장 가서 글씨를 쓰곤 했어. 근데 남들 다 아는 글씨가 너무 쓰고 싶은 거야. 다른 친구들은 사실 먹도 있고 벼루도 있고 종이도 있었거든. 근데 봉성이는 아무것도 없었어. 집은? 집은 있었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걸 못 샀어. 그래서 하루는 다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에서 종이와 먹과 벼루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글씨가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글씨를 썼거든, 종이에다가.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그 글씨를 보더니 혼내키지는 않고 감탄을 한 거야. 감탄이 뭐야? 놀란 거야. 너무나 글씨를 잘 쓰는 거야, 봉석이가. 자기 아들보다도 훨씬 잘 쓰는 거지. 그래서 혹시 봉석이 너 어디서 글을 배웠니? 그래서 아니요, 글씨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저씨가 글씨 알려줄 테니 아저씨한테 글 좀 배우지 않을래? 봉석이는 뛸 듯이 기뻤지. 아, 좋아요, 좋아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대신 약속이 하나 있다. 아저씨가 붓글씨를 알려줄 테니 너는 매일 아저씨가 알려준 붓글씨를 종이에다가 100번씩 써야 돼. 이거를 어길 시에는 더 이상 그 글씨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할 수 있겠니? 그럼요. 아저씨,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봉석이는 친구와 함께 아저씨한테 붓글씨를 배우고 매일같이 100번을 썼어. 하늘 천 따지 거무려 노랑 이렇게 계속 썼거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임금님이 전국에서 붓글씨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을 뽑는다는 공고를 낸 거야. 그 공고를 보고 나서 봉석이는 꼭 그 경연에 참가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상의를 했더니 아저씨가 흔쾌히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내주셨어. 왜냐면 거기가 한양이거든. 지금은 서울까지 걸어서 가려면 15일이나 걸려. 예전에는 차도 없었고 다 걸어 다녔거든. 좀 부자였어? 엄청.
그래서 친구와 같이 가는 조건으로 보내준 거야. 근데 그럼 차 살 수 있잖아. 차가 없었어. 그 옛날 옛적이라. 야 그럼 걸어가고 지도 보면서 갔다. 그런데 친구랑 둘이서 가니까 무섭진 않았는데 예전에는 도로가 없어서 산길로 다녀야 됐거든. 아 무섭지. 근데 당연히 저녁에는 안 돌아다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진 거야. 첫째 날은 다행히 주막이라는 곳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잤어. 그런데 두 번째 날은 근처에 주막을 발견하지 못해서 주변 산속에서 밤새도록 오들오들 떨면서 밤샌 거야.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길을 나섰고 마지막 근데 그 생활비를 내가 줬잖아. 어 근데 그 비를 그냥 그 비는 돈이잖아. 근데 그 돈을 짓고 근데 왜 돈을 준 거야? 지금 가서 주막에서 밥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거기서 자려면 또 돈이 필요한데 주막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나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 하나씩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견 못하면 못 자는 거야. 아니 근데 어, 주막이 있잖아. 근데 어. 거기에서 돈 내고 밥 먹어야 돼? 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잠자리도 해야 돼? 그렇지. 아니 근데 왜 비를 줘서 그 거기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신청할 비도 있는 거야? 아니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 돈을 내야 돼. 아니 근데 거기 주막 말고 거기 한양 가서 한양 가서는 참가비가 있어. 그거 참가비. 서현도 태권도 참가비가 있잖아. 그런데 마지막 13일째 되는 날 중간에 밤이 깊었는데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어떡하냐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도망가기 시작했어. 왜냐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산적들이 나타났거든. 산적들이 나타나서 야 니네 어디 가는 길이야? 아 저희는 북구시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북구시? 그럼 한양으로 가겠군. 돈 있는 거 다 내놔. 안 돼요. 어서! 산적들이 칼로 위협을 했어. 어쩔 수 없이 봉석이와 친구는 있는 돈을 다 줬어. 그리고 나서 목과 벼루와 붓만 남겨놓고 남기고 다 줬거든.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한양으로 들어왔고 시험을 보게 됐는데 돈이 없잖아. 어떻게 하겠어? 그거? 남아있는 옷을 판 거야. 자기네들 입고 있던 옷을 팔았어. 그래서 참가기를 마련해서 시험을 봤어. 결과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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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걔가 뽑혔을 거. 그렇지. 봉석이가 1등, 친구가 2등. 그래서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임금님이 여봐라. 북구시대에서 1등과 2등을 한 이 친구들에게 후한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1등을 한 친구는 북글씨 황제라는 칭호를 이제부터 하사받는 걸로 하여라. 앞으로 이 친구를 부를 때는 북글씨 황제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그래서 봉석이는 그날 이후로 북글씨 황제가 됐고 더해서 임금님이 소원을 하나 말해보도록 하여라 했을 때 봉석이가 무슨 소원을 말했는 줄 알아? 네? 맞아. 전국에 있는 산적들을 모두 없애주시고 앞으로 이런 북크시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런 해코지를 안 당하게끔 왔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 전국에 있는 모든 산적들을 소탕하고 어떻게 없애고 감옥에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움막도 주막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길도 더 넓게 잘 닦아줬대. 그리고 나서 봉석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모시고 한양으로 다시 와서 엄청나게 행복하게 붓글씨를 평생 쓰면서 살았대. 이야기 끝.